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일은 그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매매하는 거 자체가. 일단 그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왔어요. 약간의 반등. 하지만 거래량은 부족했어요. 턱없이. 거래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코스피가 한 달 넘게 횡보했던 거를 단순매 돌파하는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이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의 1분 하루의 그 장중에 어떻게 거래되는지 보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눌러줬는데요. 그래서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고 이제 볼린저 밴드 중앙값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수급 상황으로 보면 장 초반에 쭉 빠졌었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기간이 좀 매수세가 있었는데, 막판에 들어가면서 요 시간대 이제 점심 이후로 해가지고 강하게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들어왔고, 그 금액이 981억을 이제 순매수했죠. 이제 순매수하는 걸로 해서 코스피가 오늘은 양봉으로 끝났고, 아마 매수하기는 좋았던 날일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시작하는 날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개별 종목에서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지수의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뭐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의 매수, 이런 구간의 매수, 이런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하기가 좀 수월했을 거고, 오늘 코스피 같은 거래소를 보면 오늘 증권업종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증권업종이 좀 많이 오르고,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요 정도, 전기전자 살짝, 그죠?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증권업종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장주들이 있긴 하죠. 대장주들이 있긴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코스피 자체는 매수하기가 종목 매수하기가 좋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면은 사실 안 좋아요. 그때 제가 언제인가요? 그 분산이 한 5번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차례의 분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약세로 갈 것이다 라는 어떤 징후이기 때문에 좀 물량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물량 조절이라고 하는 것들의 큰 틀도 있지만 사실은 더욱더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에서 눌림목 매수하는 구간들에서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긴 했죠. 일단은 0.28% 빠졌고, 그렇죠? 수급도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끝에 살짝 올렸는데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약간의 마지막에 이 1시 넘어서 약간의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 그게 요 구간이었어요. 이 바닥. 이 구간 이후로 실적이 우량했던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큰 그림에서 일단 봤을 때 코스닥은 하락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아마 엄청난 큰 하락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구간을 버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더 매매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실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적에 집중. 실적이 좋은 놈들은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우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전기차들 그랬죠? 일단은 오늘 시황은 뭐 요 정도로 짧게 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한 종목 정도 좀 깊게 하나 얘기를 해 드리려고 일단 시황은 좀 짧게 합니다. 이거 좀 치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오늘 저희가 그 계속 문자 보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아마 고객분들, 그 저희 평생 회원분들은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FNS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에서 저희가 1차 매수가 있었고, 오늘 2차 추가 매수를 한 건데요. 아주 튼튼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7년도에 신규 상장한 혹은 재상장한 어떤 종목들이 20개에서 아마 30개 미만일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IT 반도체 쪽이 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 IT 쪽, 이쪽이 주 업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황의 호황을 이룰 때 잘 나가는 종목들을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황은 확실히 신규 상장 종목으로만 봐도 지금 IT 요쪽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종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적어드리면 2014년도에 이렇게 적지 않고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8억, 그죠? 201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31억의 흑자, 그죠?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2016년에 들어서 90억, 2017년 예상치가 129억, 쭉 가는 회사예요. 쭉 가는 회사. 그쵸? 쭉 가는 회사인데, 요 사이 때 상장을 한 거예요. 요 사이 때 상장을 한 거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상장한 가격대가, 그죠? 상장한 가격대가 17,000원 정도인 거죠. 17,000 정도. 그죠? 딱 요 라인 때. 17,000원 정도 때 상장 공모가예요. 공모가. 아직 이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주 회사를 면밀히 봤고, 저희는 이게 목표 가격을 19,000원 정도로 했는데, 아마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오늘 급등을 했죠. 10% 가까이. 제가 아마 문자 보낸 이후로 아마 매수를 했어도 아마 2, 3%는 아마 수익을 충분히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오늘 아주 매수하기 좋았던 종목이 후성이었어요. 후성. 그쵸? 후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매수 문자를 드렸었고, 그쵸?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한번 기억이 나는데요. 요 구간이 있었어요. 2,000원대 바닥을 찍고 3, 4,000원 요 구간대,
이 구간 때 후성이란 종목을 그때 처음 그러니까 예전에 좀 유명했지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때부터 주식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 후성이란 종목을. 그 이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걸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 라인대가 지금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대가 있잖아요. 이 라인대가 그 어떤 긴 저항과 지지를 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가는 요 시점 있죠. 2016년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돌아 나가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아마 후성을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거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 수없이 매매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한 결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대량으로 한번 이제 1, 2, 3, 4차가 매수가 있었고 4차, 이제 5차째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낸 건데요.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게 너무 많은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요게 어느 정도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 후성, 그리고 YMC 같은 종목도 지금 지금 오늘 그 신고가를 낸 종목이거든요. YMC 같은 종목도, 그죠? 이것도 최근에 여러 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홀딩 하시라 라는 일단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왜 이제 일단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일단 실적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얘네가 영업이익이 109억이에요. 그 순이익은 92억. 근데 2017년도 1분기에만 46억이 나왔어요. 그럼 2017년도가 다 갈 때쯤 곱하기 4를 정도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순이익은 얘네가 1분기에만 31억이 나왔거든요. 곱하기 4를 하면 한 120억 정도. 최고의 아마 실적이 나오는 원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도 않은 실적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했는데, 기관의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추가 매수했던 종목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추가 매수했던 종목, 한국토지신탁. 오늘은 좀 맥점 매입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일단은 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 요거는 일단은 뭐 실적이야 이런 건 너무나 좋은 거고, 요거에 대한 기업 정보는 한번 날을 잡아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의 이 타이밍을 일단은 좀 확인하시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좀 좋은 성과를 좀 거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가격대가 지지를 기다렸었거든요. 사실은 계속. 왜냐면 보통 처음에 매수할 때 이 한 번의 바닥에서는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이 바닥에서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대를 한번 매수가 이제 완료가 되었던 거고, 다음번에 매수는 어떤 시기로 이루어지는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하죠. 흔히 많이 이렇게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눌릴 때 여기서 매수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매수. 지금이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떤 큰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이고, 아마 한 두사 차례 정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 한국토지신탁을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국토지신탁.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애워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좀 종목 기업 내용을 어제 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기업들 설명 다 할 일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차트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신고가 냈던 종목 풍산 너무 좋죠. 신고가 최고의 실적입니다. 2017년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하자는 거예요.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이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흔히 포켓 피봇이라고 그래요. 포켓 피봇. 포켓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오늘이 신고가이자 거의 마지막에 어떤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라는 거고, 이제 아마 한동안 추가 매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외국인만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들어왔고 기관은 한참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매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 그죠? 거기다가 개인들은 물량을 다 팔아대는,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아주 중요한 종목이니까 좀 보시고, 지금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또 좀 눈여겨볼 것들,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오늘 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사실은 한 3일 전쯤에 추가 매수를 했었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한번 음봉이 깊게 나온 다음에 오늘 그 음봉을 다 물량을 소화하는 양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마지막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보면 아마 이게 한번 이렇게 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매수하셨던 분은 일단은 보유 비중 한 25% 정도 매수를 하셨을 거고, 아마 내일 정도에 한번 또 매수 문자가 한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변곡점이었던 것들, 비아트론.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던 게, 일단은 얘네 그 비아트론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한 10% 정도 빠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라 3분기로 연기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2분기 때 실적이 3분기로 이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서, 그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빠지기 시작한 거고, 아마 이것이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면 오케이, 실적이 사라진 거 아니니까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시장의 신호를 알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조금씩 더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조금 더 하시고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이런 겁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요 정도 하고, 마지막 하나, 오늘 재밌는 것들을 좀, 오늘 하나 이거 소개 못 드렸네요. 오늘 시장의 주역은 뭐였었냐면 증권주들이었어요. 증권주. 저희가 메리츠,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했다가, 그죠. 이 구간에서 추천을 했다가, 요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이 한두 달 정도 됐는데요. 이 구간 때, 엄청 많은 고객들이 불안해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그 구간 때는 다른 종목을 좀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구간 때 사실 요 대장주들이 NH 투자증권, 그죠, 미래에셋, 얘네들은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저리부터 가고 있었구나. 근데 이 얘네들이 좀 죽어 있어서 이때 매수를 시작했었고, 얘네들은 먼저 매수 들어갔었고, 마지막에 들어갔던 분들은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조금 이제 눌림이 있어서 힘들었던 건데, 결국엔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증권주들이 가는 것들은 아마 증권주들이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보일 때 시장에서의 어떤 약세가 올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증권주들이 강하게 뭐 피날레를 내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대장주들은 얘네들이에요. NH. 그쵸. 얘네들. 그리고 미래에셋. 얘네들이 대장주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매수하는 게 좋은 거고, 메리츠 종금증권 뒤늦게 매수하셨을 분들은 ROE가 가장 좋고 수익성이 좋아서 메리츠를 이제 소개시켰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LG 디스플레이를 왜 추천드리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리포트들이 악담을 한번 했었어요. 한동안. 이게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여기 일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었었냐면 요 구간대였어요. 요 구간대. 이게 언제냐면 2017년 1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이 구간에 엄청난 매도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뭐 어떤 전문 방송인들이 어떤 논리를 이야기했었냐면 단순히 이거를 차트로 분석한 거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일 것이다. 이건 강한 매도가 기다릴 거다라고 했는데 다 틀렸죠. 다 올라갔어요. 이게. 그죠? 이거의 바탕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실적.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수급인 거고, 이 수급들에 의해서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수급이나 차트는 이 실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적이 나와야지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과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차트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구나. 아예 수급 안 본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매매하고 손실이 나고, 이제 주가가 막 빠졌을 때, 그때야 실적을 봐요. 아,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가를 볼 때, 회사를 볼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종목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 중에서도 그 회사의 어떤 스토리가 좀 중요해요. 스토리가 있는지, 이게 지금 산업의 트렌드랑 맞는지를 보고, 이런 회사들이 바닥을 요렇게 잘 다질 때 누가 사는지를 봐야죠.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 수급까지 완벽하다.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했던 것들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좀 화면을 하나 깔끔한 거 펴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LG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빨간색은 기분 나쁘니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이 회사는 뭐 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죠? LCD, 뭐 어떤 패널을 만드는, OLED까지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그 OLED의 패널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탑픽인 종목이 삼성이죠. 삼성과 LG인데, LG는 대형 패널을 만들었고, 삼성은 중소형의 강자였어요. 중소형에. 그쵸. 근데 이 LG가 중소형을 이제 만들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일단은, OLED가,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품귀 현상. 그 이유는, 일단 애플의 아이폰인 거죠. 아이폰 8이 이제 몇 달 후면 나오는데, 공급 물량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여지까지 아이폰은 LCD를 썼었어요. LC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정 디스플레이거든요. 액정 디스플레이.
액정 디스플레이 썼었는데 이제 아이폰 8부터는 이제 OLED로 간다는 거예요. OLED.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 루머로서만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신빙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뉴스였었냐면 이제 미국발 소식 기사를 보면 LG 디스플레이랑 애플에서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협상에 투자 규모가 한 20억 정도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진전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거기 OLED를 만들고 있는 그 공장 그 전용 라인에 애플이 투자를 할 거다. 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LG 공장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E6 그 공장이 있거든요. E6 공장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공장에서는 아마 월 6만 장 정도를 OLED 패널을 이제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곳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7억 5천만 달러 혹은 여기서 26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조 5천 정도에서 뭐 한 3조가 넘는 그죠? 3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할 거라는 건데 왜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그죠? 왜 투자를 하냐라는 건데 사실 애플의 이제 고민이 한참 있었어요. 애플의 고민이 뭐냐면 OLED를 써야 되는데 삼성은 계속 옛날부터 OLED를 써왔는데 OLED 공급이 부족인 거예요. 얘네들은 디자인 위주의 회사인 거잖아요. 그죠? 디자인. 나머지는 다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OLED의 공급을 맞출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가장 컸던 거였고, 그죠? 근데 또한,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서의 애플이 가장 고민이 있었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폰 8에 OLED를 이제 채택하자라고 딱 공식화하면서부터 이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이제 어떤 걱정이 생겼는데 사실은 애플이 OLED를 공급을 안 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공급을 그러니까 삼성한테 받았던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서 받았는데 월 7천만 장 만장을 계약을 받고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8의 공급 물량에는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공급 부족.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제 아이폰 8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 물량은 부족하고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땡겨 와야 되나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있었던 건데 얘네들은 이제 대형 OLED를 만들었던 애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를 할 테니 이제 중소형 쪽에도 중소형 OLED에도 이제 생산을 하자.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중소형 OLED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뭘로? 투자로. 그죠? 사실 이거 역사를 잠깐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올 때에 그때부터 OLED를 시작을 했었어요. 해서 이제는 전기종에 다 이제 OLED를 이제 확대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근데 애플은 LED라는 거예요. LCD라는 거예요. LCD. 그렇죠. 뭔가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면 갤럭시 한 6? 뭐 노트 5 정도부터는 예전에는 아이폰 하면 사진 잘 찍힌다. 색감이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뭐 아이폰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갤럭시 애들의 사진 어떤 일반인이 봤을 때 사진이 멋있는 것이 삼성이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거기다가 배터리까지.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 알게 모르게 엄청 앞서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디자인까지 이뻐졌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사실 OLED의 영향이었거든요. OLED. 근데 이제 애플은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애플은 이제 그 점점점 좀 뒤처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드리면 일단 그러면 OLED가 뭔데 이거의 장점이 뭔데 이러냐. 일단 첫 번째는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소비 전력. 왜냐면 이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일단 OLED는 점 단위, 도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이쪽에만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내는 데는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터리죠. 배터리 유지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면 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영상. 고화질 영상을 출력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조합으로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특히 이제 LCD에 비해서는 확실히 OLED가 앞서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검은색 표현의 이제 깊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3번 흔히 이걸 이제 베젤리스라고 하잖아요. 베젤리스. 핸드폰을 보면 이 테두리 이게 그 화면이 있으면 이 테두리 이게 점점 얇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OLED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OLED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치 갤럭시 엣지 있잖아요. 엣지처럼 화면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화면을 휘울 수 있고 이 양끝단에 다른 정보를 줄 수도 있는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까지 좋아지는 디자인이 우수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장점들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이 확실히 순이익이 좋은 회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OLED가 최근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애플이 이제 OLED를 선택하는 거고 이것들 예전에 이제 OLED나 뭐 어떤 무언가 나오면 특히 이제 애플 관련해서 여기에 소재를 주는 부품주 애들은 좀 수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품주 중에 소재 어떤 그 부품 중에 가장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 애플에서는 이제 요거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OLED 대화면, OLED 그 핸드폰 화면. 요것을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할 거라는 거고, 아마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실적이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그죠? 일단은 이렇게 장점들을 좀 네 가지 소비 전력, 고화질, 베젤리스, 디자인 좋아지는, 원가까지 낮아지는. 단점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OLED는 LCD에 비해서 생산 효율이 낮아요. 왜냐면 한 기판에서 LCD는 이렇게 막 여러 개 자를 수 있다면 OLED는 이런 식으로 크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 효율이 LCD보다는 생산 효율이 OLED가 낮아요. 생산 효율이. 이런 단점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불량 화소. 그러니까 도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불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도트 하나의 단위로 표현되는, 그래서 과거의 LCD보다도 분량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분량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을 안고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 가을에 나올 아이폰 8을 기점으로 해서, 그쵸? OLED가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주가는 먼저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대 교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LCD 쪽에서 확실하게 OLED로 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마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듯이. 그럼 당연히 요런 해당하는 종목들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표적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점점점 약간 신기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과거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갔잖아요. 어느 순간 애플도 삼성을 따라가는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 OLED 시장이 안착된 이후에는 다시 한 번의 어떤 치킨 게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실한 전환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그쵸? 여기가 꽤 많은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이었죠. 그죠? 이런 구간은 매수해도 손실 나요. 조금 먹으면 하락하고, 다시 들어가면 하락하고, 또 들어가면 겁내서 못 들어가고, 다시 늦게 들어가면 또 하락하고,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 라인은 한동안 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요 라인대 있잖아요. 요 라인대가 아마 지지 라인일 거고, 아주 운이 좋다면 이 라인대까지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조정이 안 올 가능성도 높다 라는 거고,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오늘 한번 다시 들어오나. 그러니까 사실 매수의 타이밍은 어디였었냐면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 때 놓쳤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구간인 거예요. 이 마지막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신고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깨느냐 못 깨느냐인데, 이건 내일 정도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그죠? 양봉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준다면 무조건 매수할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 근데 일단 이렇게 시원한 양봉이 안 나오고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온다면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제가 회원분들한테는 문자로 실시간을 보내드리니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 생각하던 LCD가 아닐 것이다. 시장의 판도는 OLED로 갈 것이다. 이거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는 아이폰 8이다. 그렇죠? 아마 엄청난 매출에 증가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시황 관심 종목 해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한번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